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저희 사적인 교육 이야기, 수다, 네, 편안하게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 뒤에 계신 부모님들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북클럽에 보면은 좀 글 잘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영어로 쓰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글로 쓰면 더 잘 쓰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아이들에게 있는 특징,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그 부모님의 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고 할 때, 그런 뭐, 굉장히 아카데믹한 어휘를 쓰고, 멋있는 프레이즈를 쓰고, 구조가 논리적으로 아름답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글을 쓰잖아요. 한 인간이. 예, 그래서 그 인간이 자기의 고유한 생각을 쓰는데, 이제 같은 과제를 내줘도 이제 어떤 아이들은 영어 수준이 비슷해도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 과제에 어떤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힘들게, 예, 힘들게 이 글을 마치 정답을 맞추듯이 써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넘어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러면서 거기에 본인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이제 많이 항상 제가 읽고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 걸 보면서 글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그 수많은 글 중에 반짝거리는 글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한다 이런 거 떠나서 영어는 수단일 뿐이고요. 본인들만의 독특한 세계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네. 그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즐거움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안에 조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글을 쓸 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되었던 아니었던 간에 기본적으로 사고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가운데 그 안에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표현해내는 게 하나의 이제 독특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만의 어떤 고유함을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 원래 교육이란 말은 education이란 말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을 원래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걸 education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문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식을 많이 입력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쳐준 그 기준에 맞게 정답을 맞춰주는 것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라면서 독창성을 조금씩 이렇게 좀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절제해야 된다거나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글이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글 쓰는 게 힘들지 않고 막 발산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요. 원래의 그 아이의 그 아이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대화하려면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유로우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영어를 얼마나 빨리 하고 느리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한 평온함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잘하니까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의 다른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여기서 더 상위반으로, 더 위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조바심이 나서 뭘 더 붙이고, 뭘 더 붙이고, 뭘 더 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독특한 글이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평온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몇 살 때 황소 중등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몇 살 때 되면은 뭐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뭐 만점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우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내 아이한테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별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재밌게 뭘 할 수 있지? 영어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의 관점이시지,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점수를 맞추지, 이런 개념이 절대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서 이제 그런 어머님들께서 저에게 상담하실 때 저는 이제 제가 이 아이는 당연히 수능 1등급이 나올 거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입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아이는 이미 1등급을 나오고 있어요. 수능 1등급이. 예.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남들이 생각하는 모든 스텝을 다 거쳐야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대치동에서 영유 3년을 나오고, 그리고 레테 선생님을 붙여서 어떻게든지 좋은 학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학원에서 뭐 탑반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걸 생략한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빅3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다고 해서 뭔가 애가 뭐 다행인 거고, 거기를 못 간다고 해서 뭐 좌절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서 가져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사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괜찮은 게 안 보였어요. 예. 별로 꼭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뭐 영유를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별로 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보냈어요. 네. 근데 우리 그때 꼭 영어 3년, 영유 3년을 나와야지 반드시 그런 학원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을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영어가 진행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같이 조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반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점수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어머님들이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그런 식의 이제 자유로움이 있고 굉장히 평온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세는 사고력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산을 따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무슨 과목은 학습지를 붙여야 되고 해서 막 착착착착 남들만큼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 보면 특징이 다 드러나요. 그래, 얘는 뭘 좋아하지. 그래, 정말 잘하겠다. 얘는 이거 하면 반짝거리지. 그래, 이 아이는 이거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보지. 그리고 왜냐면 얘는 이런 식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아이들마다 고유함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발산이 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희 아이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쓰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저는 그냥 빨리 쓰고 자, 빨리 쓰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엄마, 이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영어로 된 페이퍼 한 7장씩도 막 쓰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켜서 막 쓰라고 한다고 그걸 써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충분히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학원 얘기도 저희가 간간히 나누는데, 보면은 학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절제를 하세요. 왜냐면 이 아이에게 시간이 부족할까봐. 무슨 시간? 얘가 자기 혼자만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봐 굉장히 선택할 때, 여기 대치동 한복판에 살고 계신 분도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오히려 저는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하는 걸 다 똑같이 하고 몇 개를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아이들보다, 나에게 몰입했던 아이들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길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즐겁긴 해요. 좀 약간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이렇게 막 친구처럼 수다를 떨 수는 없는데, 굉장히 큰 그림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당장의 어떤 아웃풋보다, 이 아이가 그 본인의, 그 아이의 아이다움을 어떻게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뭔가 반짝거리는 그 뭔가 하나를 만났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거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돈과 시간을 확 몰아가지고 네, 그런 게 살짝살짝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해봐서 만약에 아이가 요런 장르에 이렇게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책을 열 몇 권을 사주고, 관련된 뭐,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 사주고, 공연도 뭐, 여행도 가고 막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다 똑같이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대신에 이 아이만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안전한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선행 안 하고 있고, 남들 다 하는 학원 안 다니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주는 게 그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잘하는 것보다 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 아이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직 덜 컸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독특함과 자기다움을 굉장히 그 중등, 고등 시절까지 이어갔던 아이들은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장은 뭐 남들만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빈둥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글을 잘 쓴다. 글 쓰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 행위잖아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어서 보기가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저만의 수다를 떨어보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긴 한데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저부터 잘하자 항상 저는 항상 나부터 잘하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자, 어른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